안녕하세요. A가 B를 일으켰다.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이죠. 근데요, 이 당연해 보이는 판단 뒤에는 어떤 깊은 논리가 숨어 있을까요?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, 그 가장 깊숙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실험을 통해 원인을 찾는다. 자, 근데 여기서 잠깐, 원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거 정말 간단한 질문 같지만요.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원인이라는 개념,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. 바로 무작위 실험입니다. 과학계에서는 이걸 황금률, 골 스탠다드라고 부를 정도예요. 이 과정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입니다.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전체 집단에서 사람들을 좀 뽑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냥 무작위로, 말 그대로 랜덤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. 그리고 한 그룹, 이걸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약을 주거나 하는 어떤 처치를 하는 겁니다. 다른 그룹, 통제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.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? 그냥 두 그룹의 결과를 비교하면 끝입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진짜 간단하죠? 이 실험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. 두 그룹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, 그게 바로 우리가 가한 처치가 만들어낸 인과적인 효과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완벽해 보이는 황금률 실험에도요,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개가 숨어 있거든요. 첫째, 아니 왜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진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, 둘째, 왜 이건 딱 한 사람한테 미치는 효과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평균 효과만 알려주는 거지? 바로 이 두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방금 던진 이 질문들의 답을 하려면요,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인과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. 아니, 왜 굳이 정의까지 해야 하냐고요? 크리스토퍼 히치콕이라는 철학자가 한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.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볼 수는 있어도 그 둘을 잇는 인과관계 그 자체는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햇볕 쨍쨍한 날에 밀랍덩어리를 밖에 뒀더니 녹았어요. 자, 태양이라는 원인, 그리고 녹아버린 밀랍이라는 결과.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죠. 근데요, 태양이 밀랍을 녹게 만드는 그 신비한 힘, 그 과정 자체를 눈으로 본 적 있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? 없죠. 우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정의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기가 막힌 방법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입니다. 자,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네요. 바로 인과관계의 반사실적 모델입니다.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. 개념 자체는 정말 직관적입니다. 반사실, 말 그대로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하는 그 가상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.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았어요. 그때 궁금한 게 뭔가요? 이 약이 다른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어땠어요? 이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약이 나한테는 효과가 있을까요? 바로 이걸 묻죠. 핵심은 바로 이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질문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. 하나는 약을 먹어서 실제로 겪게 된 세상. 이걸 실제 결과라고 하죠. 다른 하나는 만약에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,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가상의 세상. 이게 바로 반사실적 결과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게 반사실적 모델의 핵심 공식입니다. 어떤 처치가 진짜로 미친 인과적인 효과는 뭐냐? 바로 실제로 일어난 결과에서 만약 그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을 결과, 즉 반사실적 결과를 뺀 값이다! 와,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정의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제 이 약간은 추상적인 반사실 이론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주 현실적인 무작위 실험과 다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둘이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근데 여기서 딱 막히죠. 엄청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. 제가 약을 먹었다고 칩시다. 그럼 약을 먹은 저의 결과는 알 수 있죠.
근데 약을 안 먹었더라면 어땠을지를 동시에 알 수 있나요? 절대 불가능하죠.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현실에만 살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이 멋진 공식 대체 어떻게 써먹으라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과학자들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개인의 반사실을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. 불가능한 건 포기하고 대신 관점을 확 바꿔서 그룹 전체의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퍼즐을 맞춥니다. 무작위 실험에서 약을 먹은 실험군은 뭐죠? 처치를 받은 세상, 즉 실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집단이에요. 그럼 약을 안 먹은 통제군은요? 바로 이 통제군이 실험군이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펼쳐졌을 그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, 즉 반사실의 가장 좋은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통제군은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가상의 현실, 즉 만약에 약을 안 먹었다면 어땠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창문인 셈입니다. 바로 이게 무작위 실험이 그렇게나 강력한 이유고요. 자, 그런데요. 이 모든 멋진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필요합니다. 그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떤 가정이에요. 이 모델의 심장에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. 통제군은 실험군의 타당한 반사실이다.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두 그룹이 사실상 똑같은 사람들이어야 해요. 평균적으로요. 무작위 배정, 즉 랜덤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바로 이 가정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인 거죠. 하지만 잊지 마세요. 이건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. 그래서 실험을 설계한 사람은 이 가정이 왜 합리적인지는 늘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해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은 어떤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. 우리가 결코 직접 볼 수 없는 그 만약의 세상, 즉 반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논리적인 도구인 셈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인과적 주장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에 의존한다면,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안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